그래. 아, 이 책 한 권 끝냈어. 그리고 또 다음 식으로 넘어가고 이거보다는 필사한 거는 차분히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하는 과정은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메모 독서법을 읽고 앞으로 책을 읽을 때 '나는 정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?' 이렇게 봤을 때 그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통독? 통독을 통해서 와닿는 문장들을 빠르게 이렇게 밑줄치기가 먼저 중요하고, 그래서 저는 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게 이제 메모 독서법의 신정철 우리 작가님께서는 "그 위에도 메모를 해라." 뭐 이렇게 하지만, 저는 빨리 통독을 해서 빨리 발췌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두 번째 적용이 빠르게 필사를 음 이렇게 하고, 음 그리고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른 출력을 해서 '그 위에다가 내 생각을 좀 적어야겠다.' 이래 음 가지고 그 독서법 적용을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처음에 밑줄 긋고, 두 번째가 필사하고, 세 번째도 굳이 이렇게 세 번째로 제가 분류를 했던 거는 음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지만 다시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또 예전에 제가 했던 어떤 독서의 습관대로 제대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없이 또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 싶어서, 물론 책을 또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필사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출력해서 또 보고, 또 그 위에 제 생각을 그때 또 떠오른 생각을 또 적고 음 메모하고, 이런 과정이 정말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씹어 먹는 과정이 음 이렇게 있겠구나. 통독을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밑줄을 치는데, 그러니까 밑줄을 치기를 위한 밑줄이 아니라 '그러면은 무엇을 유념해 두고 밑줄을 칠까?'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음 직관적으로 '표현이 멋져. 나도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외우고 싶다. 이거부터 먼저 그 줄긋기를 시작을 해야겠다.'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밑줄치기는 적용이 먼저 요렇게 이루어지고요. 음 예, 두 번째 페이지가 저는 필사였어요. 적용 1 에서 밑줄을 이렇게 긋고, 그었던 그 밑줄을 그 에버노트나 거기에 이제 제가 필사를 할 때 밑줄 그었던 거를 그냥 필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, 그러니까 두 번 읽는 어떤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거치는 거죠. 저는 밑줄을 친 문장을 또다시 이렇게 보면서 '이 문장은 좀 걸러도 되겠다.' 아니면은 '아, 덜 중요해.'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문장을 선별해서 필사를 이제 했었고요. 이걸 반드시 출력을 해서 이제 그 필사한,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문장, 선별했던 문장을 한 번 더 또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제 생각을 이렇게 적는 거죠. 그때는 이제 반드시 다른 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파란색이든 이제 다른 색으로 구분을 해서 제 생각을 적고, 그리고 밑에 쭉 나와 있는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질문하기, 그다음에 책의 핵심 요약, 이거는 밑줄을 이제 쳤던 이제 그 문장 중에서 어떤 거는 한 줄, 두 줄 이렇게 두 문장만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지만, 어떨 때는 이거 이 단락 자체가 나는 너무 좋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단락 자체를 그대로 필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 단락에서의 어떤 핵심,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핵심 요약? 음 핵심 내용을 음 좀 요약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렇게 요약을 하는 것도,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서도 또 읽고 '아 여기서 이 맥락이 이게 맞나?' 하면서 또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'아,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음 그래서 이런 과정, 이것도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들이고, 읽으면서 제가 느꼈고 깨달았던 거, 뭐 '너는 지금껏 왜 그렇게 못했지? 아, 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.' 그러면서 깨닫고, 이를테면 '습관책을 한번 5권 정도 뽀기 한번 해 보자.' 그런 식으로도 막 적는 거죠. 그러니까 필사 노트를 이렇게 출력한 거 위에는 뭐 대단한 단어라든가 미사역으로 붙여서 쓰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어떤 나를 직책하는 뭐든 음 다 이제 글로 위에다가 이렇게 써 보는 게 중요하겠다, 이 생각이 들었고,
세 번째 페이지가 네.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음. 독서 노트. 그렇게 필사한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내 생각을 적고 내 생각이 이렇게 지나갔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 생각들이 여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자와 대화하듯 이렇게 했던 필사를 그냥 '그래. 아 이 책 한 권 끝냈어.' 그리고 또 다음 식으로 넘어가고 이거보다는 필사한 거는 짜투리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하는 과정은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독서 노트 다시 읽기 이걸 이제 독서법에 적용 세 번째로 제가 잡아 놨습니다. 네 번째가 글쓰기. 책을 읽을 때부터도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. 이렇습니다. 라는 어떤 정보를 저한테 작가님이 턱 던져줬을 때,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떤데요?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책 읽는 습관을 좀 들여볼 필요가 있겠다. 음. 그 다음에 필사 노트에 출력을 해서 위에 생각을 적을 때도, 아, 그래. 성장이었어. 성장. 나도 성장하자. 이런 뭔가가 이 생각이 구체화되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 단어 안에서도 성장이면 어떤 성장? 그러니까 뭔가 쪼갰게 하는 느낌처럼 생각을 글로 쓸 때도 쉽게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독서노트 위에서 이렇게 메모를 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. '아 성장하고 싶어. 그래 뭐 습관은 중요하지.'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구체화시키는 것들 그 세부적으로. 음. '그렇게 좀 쓰는 버릇을 들여야겠다.'라는 생각을 음. 글쓰기에 앞서서 먼저 했었고요.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'나를 위한 글 서평부터 먼저 써 보자. 이게 음. 먼저 시작이겠다.' 싶었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짧게라도 이제는 구조나 형식도 생각하고 논리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런 짧은 글이나마 남을 위한 글쓰기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블로그 이거보다는 그냥 인스타? 뭐 이렇게 이제 글쓰기는 뭐 거창하게는 계획을 잡진 않았고요. '여기까지는 한번 해 봐야겠다.' 이래서 어떤 제 다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. 네. 이 1, 2, 3, 4에서 그 가져가셨던 과정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책을 빨리 정독이 아니라 통독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내용들을 바로 필사를 하고 이후에는 그 필사 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채워가고 결국은 이제 삶의 글쓰기까지 이어지는 네, 이런 부분까지 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꼭 이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 하나하나 내용 이야기해 주실 때도 핵심 내용에 대해서 되게 좀 잘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. 책을 처음에 볼 때 너무 많은 시간 들이는 것보다는 처음 볼 때는 그냥 중요한 내용 빨리 발췌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문학 책은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책 이외의 책들은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 뽑아서 볼 수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통독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 이제 캐치를 하고 필사를 하는데 필사할 때는 이게 저도 애매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. 전체가 다 너무 좋다고 하면 다 필사를 해야 될까? 라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저는 필사를 하고요. 그리고 이 내용들도 좋은 내용들 반복해서 다시 보는 것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볼 때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다고 하면 생각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사전 지식에 거름망이 걸리거든요. 근데 우리가 보는 책들은 사전 지식이 부족한 책들을 새로 무엇인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책을 처음 보면서 무엇인가 생각을 막 이렇게 쏟아낸다?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하셨던 것처럼 필사 노트를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주제별 독서를 해서 여러 권의 책들을 같이 보신다고 하면 그때는 이 생각이 쏟아지는 현상이 더 많이 나옵니다. 네. 왜냐하면 더 다양한 재료들을 더 많이 입력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니까. 그래서 그 필사 노트에 밑줄을 치고 그다음에 그 이런 생각들을 쭉 메모하시는 것들. 네. 너무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그 필사 노트를 만들어서 보신다고 하면 결국은 이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.
네, 글쓰기란 건 저는 막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들은 많은데 글쓰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생각의 넘침 현상이 자연스럽게 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들은 대신에 솔직하게 쓰는 것. 막 이야기할 때도 말을 잘하고 싶으면 말이 잘 안 돼요. 맞아요. 네, 솔직하게 내용을 전달하면 말이 잘 돼요. 네, 글쓰기도 똑같은 음, 것 같아요. 어떤 표현들도 잘 쓰고 싶지만 그 표현들은 이게 그 작가들도 신내린다고 그런 얘기 표현하는 것처럼 글을 쓰다가 어떨 때는 이 글을 내가 쓰는지 몰입이 깊이 들어가면 나란 존재를 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표현들까지 다 쏟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몰입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말씀해 드릴 건데 그런 시간을 정말 음,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이 음. 과정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역시 너무 좋았고요. 참, 아무튼, 뭐,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, 여튼, 역시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혼자 하면 좀 힘들어요. 그 아주 잠깐의 힘 책을 보면 수영 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위대해지고 싶다면 위대한 팀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어떤 기준을 뒀을 때 내가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. 근데 그 팀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나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. 저희 과정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 습관을 만들 때는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.